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요. 자세한 내용 법조팀 이경국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오늘 오전에 나온 헌재 선고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10시였습니다.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를 진행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4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뒤에 98일 만에 선고가 나왔는데요.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은 물론이고 이 검사 3명에 대해서도 모두 전원 일치로 탄핵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네, 하나하나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 최 원장이 주심위원회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는 점, 그리고 이 국회 현장 검증에서 기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는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감사 결과의 원활한 시행이나 또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결국 이 같은 법률 위반이 이 최재해 원장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오늘 판단했습니다. 네, 재판부가 그 쟁점별 판단도 내놨는데요. 이 내용도 전해주실까요? 네, 재판부는 이 국회 측이 들었던 탄핵 소추 사유들, 그러니까 이 쟁점들에 대해서도 개별 판단을 오늘 내놨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국회 측은 이 최재해 원장이 이 대통령실 그리고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부실 감사를 했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감사원이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오늘 판시를 했습니다. 또 국회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저 공사업체 선정 관련 감사를 이 감사원이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추가를 한 바가 있는데 재판부는 탄핵 소추 의결서에 적시가 되지 않은 사유인 만큼 더 나아가서 판단을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이 표적 감사를 했는지 여부도 큰 쟁점이었습니다. 헌재는 사실상 이 표적 감사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 관련 선고 내용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대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되어 있어서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감사원장과 함께 오늘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어떤 탄핵도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전해주시죠. 네,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그리고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등 이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헌재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을 했습니다. 일단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 조사인 만큼 경호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 때문에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내용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방금 선고 내용만 들으면 탄핵 사유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재판부는 다만 이 검사들이 시세 조종이 일어나고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 수사에 관여하게 돼서 이 증거 수집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또 서울 고검에서 헌재에 자료를 보내오지 않아서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 검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나 지휘에 있어서 재량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사들이 브리핑이나 또는 국회에서 사건 관련 이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헌재의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윤 대통령이 이 최재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야당의 탄핵 시도를 이 계엄 선포의 배경의 하나로 꼽았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들에 대한 탄핵이 모두 기각이 된 만큼 윤 대통령 주장에도 일정 부분은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최재 감사원장의 경우 오늘 선고를 통해서 일부 법률 위반이 확인이 됐고요. 검사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재판부가 증거 수집이나 수사 지휘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다는 점 방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검사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직접 판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탄핵 내지는 이른바 줄탄핵 시도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여러 쟁점 가운데 일부에 불과합니다. 국회 병력 투입 그리고 체포조 운영 의혹 등 다른 쟁점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오늘 선고가 직결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오늘 나온 이 선고가 나중에 있을 윤 대통령의 어떤 선고 기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일단 탄핵 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진행되어 온 전례에 네. 따라서 윤 대통령 선고 역시도 금요일인 내일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의 선고 기일은 통지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내일 선고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진행이 된 만큼 내일까지 이틀 연속으로 선고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 헌재 관계자도 재판부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틀 연속으로 선고를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다만 다음 달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예정돼 있는 만큼 3월 안에는 선고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헌재의 결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재판부 평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관련 2주 넘게 평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론 이후에 14일 만에 결론이 나왔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들에 비추어 보면 최장기간 숙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이 날 때까지 매일 오후 재판관 평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쟁점별로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면서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 뚜렷하게 재판관들이 찬반 입장을 정해서 이를 공유한 상황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이 심판정에 출석을 해서 탄핵 사유를 반박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따졌고 또 비상계엄이라는 사안의 성격도 있는 만큼 평의가 장기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검찰이 직시항고 대신 윤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검찰 내부에서는 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구속기간을 어떻게 따져야 하는 거냐는 항의성 문의가 빗발친 건데요. 이에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해오던 대로 시간이 아닌 날로 구속기간을 따지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는데 이후에도 직시항고 조항을 사문화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구속기간 문제를 어떻게 본안 재판에서 따질 수 있느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일선 검사들의 실무적인 고민이 아직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또 파장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대법관이기도 하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현안 질의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속기간 개선과 관련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할 수밖에 없는 만큼 검찰이 직시항고를 제기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또 직시항고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인 만큼 직시항고에 따라서 상급심에서 법적인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 취소 이후에 이 석방을 지휘하고 또 직시항고가 아니라 본안 재판을 통해서 구속기간 산정이나 이 공소제기의 합법성을 다투자고 한 것과는 다른 입장을 대법관이 밝힌 겁니다. 네. 바로 이 천대엽 처장의 발언 이후에 대검찰청이 지금 긴급
내부 회의에 돌입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 천 처장 발언이 나온 이후에 검찰이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대검찰청은 어제 오후부터 긴급 간부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서도 천 처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역시도 검찰 내부적인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수사팀이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기다려달라라는 입장만 밝힌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앞서 지난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뒤에 이 대검과 수사팀이 즉시 항고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충돌했었다는 보도가 나왔던 만큼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 측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걸로 보이죠?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언론에 공지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 뒤가 될 텐데요. 오후 2시에 서울 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를 포함해서 이 다수의 법률 대리인들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천대엽 처장의 어제 발언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 처장의 발언을 비판을 했는데요. 사법부의 정치 중립성을 훼손한 거라면서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와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천 처장의 발언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이 절차 적법성에 대한 재판부의 지적을 간과한 채 구속기간 계산 실수만 문제라는 발언은 경솔한 처신이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 기자회견이 끝나면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가 자세히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부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내용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의 이경국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